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블랙베리 키1에 대한 모델을 알려드릴 건데요. 저는 이 모델을 1년 반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.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을 제가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해서 뭐 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고 제가 느꼈던 실사용 했던 것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모델 자체가 요즘 뭐 통신사 가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공짜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모델을 뭐 구매하실 예정이시던 아니면 구매를 뭐 한지 얼마 안 되셨던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. 요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.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뭐 스마트폰 중에서 뭐 갤럭시나 아이폰 아니면 뭐 LG나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실 텐데 뭐 디자인이 거의 다 비슷해요. 그냥 화면에 그냥 이렇게 뭐 버튼이 있든 없든인데 제가 지금 이거 블랙베리 말고도 지금 원래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이폰 10s 모델이고요. 이거는 이런 모델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고 블랙베리만 유일하게 이게 키패드가 달려 있음으로써 스마트폰을 딱 봤을 때 뭔가 새로움을 좀 주고 있고요.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열의 열명은 뭐 거의 다들 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. 뭐 이런 뭐 스마트폰도 있었냐 되게 신기하다 많이 뭐 만져보시고 뭐 물어도 보시고 하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이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블랙베리 제품 중에서 이 클래식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. 이 모델이 제일 이뻐 보이긴 한데 근데 뭐 이 키원도 나쁘진 않아요. 뭐 이런 버튼의 유광의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화면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. 그래서 제가 꼽은 장점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. 네, 제가 꼽은 장점 중에 이제 두 번째는요, 키패드인데요. 이 키패드가 이제 단순하게 뭐 타자 치거나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기능이 좀 들어있는데요. 제가 알려드리면 우선 여기 이 밑에 이 스페이스바가 이제 그 지문 인식 버튼이고요. 그래서 살짝 올려만 놔도 바로 잠금 해제가 되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게 예를 들어 뭐 네이버를 뭐 어플을 실행할 때 일단 그 우리가 이제 뭐 기사를 보거나 할 때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화면을 터치를 해서 이제 이게 화면을 넘기는데 이 블랙베리 키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이 키패드를 이제 위아래로 쓸어 올리거나 내리면 이제 위아래로 이제 스크롤이 이제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꼭 위아래가 아니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좌우 위아래 이렇게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키원 같은 경우는 그 키패드를 통해서도 많은 단축키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. 우선 이제 이 키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누르거나 짧게 누르냐에 따라서 각각 어떤 어플을 실행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겉에 보시면 이게 볼륨 업다운 밑에 그 키 이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누르면 이제 바로 카메라가 실행될 수 있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.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바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이버를 요 N 버튼으로 설정을 했고요. N을 길게 누르면 바로 네이버가 실행이 되고요. 이 설정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. 우선 제가 설정 안 한 버튼 중에 이 Q 버튼을 한번 해볼게요. Q를 누르면 길게 한번 눌러보면 이제 길게 눌렀으니까 이 단축 길게 누르기 단축키 지정이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밑에 이 추천 앱 하면서 제가 핸드폰에 깔았던 어플 중에 Q로 시작하는 어플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. 그러면
제가 원하는 걸로 저장을 해도 되고, 아니면은 여기 뭐 앱, 뭐 여러 가지 뭐 전체 앱을 목록을 봐서 지정을 하시던, 아니면 뭐 다이얼도 가능하고요. 뭐 아니면 뭐 단축키, 홈화면 단축키, 뭐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, 우선 저는 이거를 계산기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. 그러면 Q를 길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계산기가 실행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홈 화면에서 이제 앱 서라운드를 열면은 여기 옆에 단축키가 있습니다. 단축키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키보드 단축키라고 나와요. 키보드 단축키를 누르면 길게 누르기와 짧게 누르기가 구분되면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내가 어떤 앱을 지정을 했는지 이제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짧게 눌렀을 때는 저는 거의 설정을 안 했고요. 짧게 누르면 이제 실수로 눌릴 때마다 이제 어플이 실행되지 않도록 그냥 차라리 길게 누르기로 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어플 설정을 다 해놨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을 하면서 뭐 특정인에게 전화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 단축키 버튼을 아예 저장을 해놔서 사용을 한 경우가 있는데, 보통은 이제 뭐 눌러서 뭐 단축키를 딱 눌러서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축키를 한번 설정해 보면, 좀 A로 한번 해볼게요. A로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나오죠. 그래서 뭐 단축 다이얼 해서 제가 제 여기 지금 아이폰에다가 설정을 해볼게요. 그럼 이제 이 A를 누르면은 이제 전화가 제 아이폰으로 오게끔 설정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전화를 해야 될 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잠금을 풀고 나서 전화 앱을 열어서 단축 번호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검색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데,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사용해서 열고 바로 A 하면은 바로 전화가 걸려서, 예. 그러니까 요게 동작이 뭐 일반적으로 한 번, 두 번 할 수도 있겠지만은, 이 단축키 버튼을 함으로써 그냥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은 정말 편리하게 여러 가지 어플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, 뭐 일을 하시거나 할 때도, 뭐 전화를 많이 하시거나 할 때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은 뭐 한 번, 두 번 열 거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, 사용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편한 점,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에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인데요. 어, 요 블랙베리 키원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대용량 배터리는 아닌데, 실사용을 하면서 뭐 배터리가 뭐 빨리 단다든지 뭐 부족하다든지 그런 느낌 없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, 뭐 게임은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. 게임은 여기에 깔지 않았고,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그램, 뭐 네이버, 유튜브 아니면 웹툰 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걸로만 사용을 하는데, 배터리 타임은 괜찮아요. 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은 좀 배터리가 얘보다는 좀 많이 못 가더라고요. 그래서 배터리가 제가 꼽은 장점입니다. 또 키온을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카메라인데요.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셀카를 찍지 못할 정도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제 이 후면 카메라를 좀 많이 찍게 되는데, 이 후면 카메라도 지금 그
OIS인가 이런 그 손떨방이라고 하죠.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촬영을 할 때 흔들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물론 주간에서 찍을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빛이 많이 없거나 이럴 때는 좀 다른 핸드폰들에 비해서 좀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찍을 때는 좋거든요. 이제 잠금을 풀어서 제가 예를 들어 실행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 버튼이 촬영 버튼이 이게 될 수 있는데 이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또 촬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 할 때는 좋은데, 그런데 이런 흔들림에 좀 취약하다라는 거죠. 그렇죠? 이게 막 찍었는데 흔들림이 좀 꽤 심하게 나오고요. 그냥 아예 찍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떨림 없이 해야지 그나마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. 카메라가 좋으면 괜찮은데 이 떨림 방지라도 있었으면은 손떨방이라도 있었으면은 좀 괜찮은데 이게 없다 보니까는 사용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서 이 카메라 성능이 좀 단점으로 생각합니다. 예, 제가 이 키원을 사용하면서 아셨던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키패드의 위치인데요. 이제 아무래도 이 키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물리적 버튼이고 해서 뭐 사용을 할 때 뭐 큰 뭐 화면을 안 가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를 켜서 킬 때도 이제 요 뭐 검색 내역이라든지 이게 있으면은 뭐 기존의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또 이 키패드가 올라오니까는 뭐 화면을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가려지는 거 없이 키패드가 고정적으로 밑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키패드의 위치가 상당히 좀 피로감을 줍니다, 손에. 어떤 이야기냐면요. 우선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폰, 이제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이제 이 그립을 할 때 보통 이제 양손으로 사용을 할 때 이거 잡는 위치가 뭐 이렇게 가운데, 보통 이렇게 가운데를 이제 검지를 대고 해서 이제 편안하게 엄지손가락으로 하든 이렇게 타이핑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 키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키패드의 위치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키패드가 기본적으로 많이 아래에 있어요. 그쵸? 뭐 기계에 비해서 뭐 기계 똑같이 맞춘다고 하면 뭐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 타이핑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아이폰에서 지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다 검지를 대고 타이핑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손이 가요. 더 밑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. 엄지가 그러면은 엄지를 밑으로 내려서 하면은 엄지가 불편하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스마트폰 더 위로 올려서 잡아야 돼요. 그러니까 가운데 잡았던 거를 더 밑으로 내려서 그립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엄지가 편안하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가운데 잡았던 거를 아래에서 잡으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떨어져요. 무게가 위에 쏠리니까 자연스럽게. 그러면 쏠리지 않게끔 이거를 좀 더 단단하게 잡아야 되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손에 대한 피로감이 제가 1년 반 동안 사용하면서도 적응은 안 되더라고요. 사용을 할 때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. 물론 이게 키보드가 더 이제 더 넓어지고 하면은 이제 화면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뭐 구조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블랙베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화면이 작았으니까 뭐 그런 불편함은 없었는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크고 이제 키패드 부분이 좀 좁다 보니까 이런 타자를 하거나 할 때 불편함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키패드의 위치에 따른 손의 피로감이라고 생각합니다.
네, 다음은요.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인데요. 이 기능상으로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, 우선은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,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이 집게로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잡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이폰하고 비교를 하면은 집게를 잡을 때 집게가 뭐 중앙을 이렇게 잡겠죠.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보이시겠지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이 위로 배치되어 있어요. 그리고 중간부터 하단에는 별다른 버튼이 없는데, 키원 같은 경우는 버튼의 위치가 정말 애매해요. 보시면은 전원키는 여기 있죠. 그리고 그 마주하는 살짝 아래에 볼륨 업다운 키가 있고, 그 밑에 이제 단축키 이렇게 있어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집게를 할 때 중앙을 잡아야 되는데 버튼이 눌려요. 집게가 이 버튼을 건드려요. 그럼 좀 더 밑에 하려면은 또 요 단축키 버튼이 걸리고, 그럼 이 단축키 버튼 아래로 해서 잡거나 아니면 맨 위로 해서 이게 잡거나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지금 차량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지금 제 차에 왔는데요. 제가 제 차가 좀 예전 차량이라 그 내비게이션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하는데, 여기 CD 꽂는 곳에 이제 요 거치대를 설치해서 이제 하는데,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키원 같은 경우는 좀 버튼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버튼이 눌려요. 버튼이 걸려요. 그러면 버튼이 안 걸리게끔 좀 올리면은 이번에 이제 이 단축키 버튼이 또 걸려요. 오른쪽에 여기 걸려있죠. 버튼이 눌려요.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위로 해서 해야 되는데, 이제 이게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되게 불안하거든요. 위에 달랑달랑거리고, 이제 이게 센터에 와야지 뭐 안정적인데, 이게 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덜렁거리고 불안하고요. 그나마 이제 제 거치대니까는 이 정도 잡는데, 다른 거치대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잡아요. 이게 위치가 되게 애매모하고 위에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이런 게 좀 정말 아쉽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할 때 뭐 할 때 이제 뭐 주소를 이제 먼저 치고 나서 이제 할 때도 있지만,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주소를 검색할 때 보통은 이제 일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키패드가 아니니까 터치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키패드이다 보니까는 이 눌러야 되는 게 굉장히 조금 번거로워요.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검색을 하는데, 검색을 해서 주소를 칠 때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주소는 뭐 생각이 안 나는데, 예를 들어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그 주소를 칠 때 뭐 이렇게 막 칠 때 이제 뭐 상관없는데, 숫자를 칠 때는 Alt를 누르고 여기에 숫자 1, 2, 3 써 있는 거 눌러야 되는데, 그럼 뭐 1-1번지 뭐 이렇게 이 숫자를 칠 때 Alt 2, Alt 3 이렇게 숫자를 눌러야 돼요. 주소를 칠 때. 근데 이게 엄청 번거롭거든요. 다른 거 일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를 키패드를 타닥 누르면 이제 금방 되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눌러야 돼요. 아니면은 이제 연속으로 누르려면은 뭐 Alt를 누른 상태에서 1, 2, 3 뭐 이렇게 4, 5 이렇게 숫자를 눌러야 되는데, 이런 게 되게 좀 번거롭거든요. 이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할 때, 숫자가 들어가는 주소를 입력할 때 이제 요런 이제 물리적인 키패드이다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.
여기 조금 이제 좀 사용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제가 이 키원을 사용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랬는데, 좀 아쉬운 내구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, 뭐, 사용하면서 크게 뭐, 여기 까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, 뭐, 잘 사용을 했었다가, 한번 이제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, 여기 뒷면하고, 여기 핸드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껍데기가 분리되듯이 이제 분리된 적이 있어요. 거의 벌어졌죠. 벌어졌는데 이게 좀 깨지다 보니까 여기 좀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좀 순간 접착제로 해서 그냥 이게 붙여버렸거든요. 어차피 뭐 이렇게 막 뭐 사용할 때로 좀 어느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출시됐을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내구성 논란이 있었던 모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마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신다면 좀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근데 이제 케이스가 제가 껴봤는데 좀 많이 좀 두껍더라고요. 케이스를 끼게 되면 이게 가뜩이나 이게 핸드폰이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닌데, 좀 제가 구입한 요 젤리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, 이게 이것까지 끼게 되면은 좀 이게 키원 자체가 이렇게 얇은 핸드폰 아닌데 더 완전 좀 벽돌폰처럼 완전 두꺼워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 부분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뭐 안 끼셨으면 좋겠는데, 또 핸드폰을 보호해야 한다면 뭐 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, 저는 이제 이 끼게 되면 되게 더 진짜 못생겨 보이거든요. 완전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벽돌처럼 보이는데, 차라리 그냥 이쁘게 쓰실 거면은, 또 지금은 이제 키원 자체가 기계가 그렇게 비싼 기계는 아니니까,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빼고 깔끔하게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은 내구성은 조금 아쉽긴 해요, 이 모델이. 예, 지금까지 키원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린 거니까, 뭐, 뭐 사용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로 해주시고요. 혹시나 뭐 구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,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,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나 뭐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제가 아는 한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